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질 수가 없어도 만질 수가 없어도 그저 바라만 봐도 마냥 좋은 정말 열렬한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스타를 사랑하는 팬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타는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심쿵하게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팬심을 아찔하게 공략하는 남자 이진열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팬심을 공략하는 그런 네. 느낌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힌트를 좀 주실까요?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팬클럽을 향한 그런 느낌의 네, 맞습니다. 어, 특히 해외에 있는 팬들을 위한. 해외 네, 한류 스타의 어떤 중심에 서서.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일까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업무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보는 사람들. 혹시 누구의 손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엄지손가락에 점이 백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한 면접 풍경. 这次广告什么时候发布呢？这次广告我们预计是这个周末发布。 유창한 외국어로 진행하는 회의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이돌 팬덤의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다.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 아이돌 팬심을 심쿵하게 뒤흔들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의 뷰티스와 마일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저 바라봐야만 했던 외사랑은 그만. 가슴 떨리는 스타와의 1대1 가상 대화에서 생각만 해도 가슴 심쿵해지는 팬레터까지. IT를 활용한 색다른 모바일 서비스로 제대로 팬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상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채팅봇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좀 더 진화해서 진짜 스타에게 모바일로 팬레터를 보내고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접 풍경도 독특합니다. 엑소의 멤버 이름을 모두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엑소 백현 참여 기호 카이세로 시민 레이첸 가운입니다. 혹시 누구의 손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엄지손가락에 점이 백혀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군가의 팬이어야 하는 건 기본. 웬만한 고시 패스 버금가는 아이돌 고시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입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요. 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팬들의 감성을 되게 이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스타의 팬을 뽑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스타의 팬인지를 또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푸른 녹음, 우거진 캠퍼스. 이진열 대표가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바로 최근 주목받는 싱가포르 훈남 루벤호와의 업무 미팅을 위해서입니다. 팬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서비스 컨셉이니까 촬영 한 번 더 잡고 그런 느낌식으로 할까요? 스타의 매력 발산을 위한 사진 선정에서 소소한 일상 공유까지. 스타와 팬들의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뭐 세계 팬들과 좀 가깝게 지내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듣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고 기쁘고 기대 많이 됐어요. 这次广告什么时候发布呢？这次广告我们预计是这个周末发布。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현지 스타와의 만남을 꿈꾸는 사용자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죠. 사실은 이 팬덤 문화라는 게 국가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당 현지에서 좀 문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확실히 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뿐만 아니라 마케팅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팬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이진열 대표의 새로운 이야기. 팬심을 불태우는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류 스타의 팬들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종래에는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스타들의 팬들도 쓸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영상을 봐도 우리가 사실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팩트를 좀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네. 스타와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게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직접 같습니다. 그 소통을 합니까? 우리 또 스타분들도 여기에 댓글도 날려주시고 네, 메시지도 네. 받아주시고. 네, 이게 진짜 스타가 소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 사실 핵심적인 기능은 가짜로 소통하는 거예요. 가짜로요? 그러니까 요즘 AI라고 하는 그 기계 네네. 로봇의 존재와 이제 소통하는 형태의 가상의 대화가 사실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 누군가의 팬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누군가를 너무나도 열렬히 좋아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심 가득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은 누구의 팬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되게 여러 아이돌의 팬이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나이뮤지스의 경리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환승 끝에 네네, 굉장히 많은 환승 끝에 지금 현재 종착지는 나이뮤지스 경리입니다. 격리를 좋아한다. 네네네. 예, 회사에도 격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격리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회사는 격리가 없습니다. 아, 다행히도. 그래서 네네네. 일부러 안 뽑으셨구나. 아, 네,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격리의 네, 빈자리를 네, 거기에 채우긴 싫어서. 아, 네, 저에게 격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13년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1,300만 다운로드 달성을 했고 그중에 95%가 해외 유저고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뮤지스, 네. 그다음에 제국의 아이들, 그다음에 WS301, 그다음 배우 홍종현 씨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엄청 진출을 하셨네요. 네, 사실 저희는 해외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좀 타겟을 할 때부터 해외 팬들을 타겟을 많이 좀 소통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와의 색다른 만남을 예, 창업으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PDA를 썼었고 IT 서비스나 IT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마케팅 팀원으로 합류를 해서 회사 딱 가보니까 제가 꿈꿨던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팬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잘 모을 수 있어서 모아보자라고 시작은 했는데 이걸 마케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저들은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희 가장 엄청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돌의 대표 이진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팬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 스타라는 존재는 사실 현재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굉장히 여러 나라에 존재해왔고요. 또 이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도 거기에 맞게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팬들에 미쳐 살고 있는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그 공항에 스타가 출국하고 입국할 때 수천 명의 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인사안내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진짜 뭐 실제로 인천공항이나 해외 공항에서 그런 팬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북경 수도공항에서 그런 팬들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 팬들은 사실 스타를 정말 짧은 순간 1초, 2초를 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요. 근데 그 1시간, 2시간 기다린 결과가 정말 짧게 스타와 한 번 눈을 마주치거나 한 번 말을 섞는 그런 게 사실은 결과인데요. 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짧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소통하는 것,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니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좀 독특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전공이 종교학과였고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이 아니라 그 철학 같은 인문학으로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고 친구들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할 때 혼자 심리학을 전공한 좀 독특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IT와 완전히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게 아주 어릴 때부터 PDA를 썼었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50메가 데이터 요금제를 통신사에서 15,000원에 팔 시절에 제가 이제 제 고향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만큼 IT 서비스나 IT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스마트폰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마케팅 팀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합류를 해서 회사 딱 가보니까
제가 꿈꿨던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처음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개발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고 회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표님이 대표님과 대주주분께서 진열아 그러면 너가 대표를 맡아서 내가 지분을 많이 줄 테니 한번 끌고 가봐라 해서 시작했던 게 현재 마이돌 팀과 마이돌 서비스였어요. 그렇게 제가 대표를 맡고 처음 저희가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은 팬들을 타겟으로 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스마트폰 락스크린, 그러니까 잠금화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광고를 보면 뭔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어떤 쿠폰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던 시기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IT 서비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잠금화면에 광고를 보여준단 말이야. 나는 아주 좋은 컨텐츠를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 저희 팀원들이랑 이런 스마트폰 잠금화면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게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뉴스 기사가 뜨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저희 팀원들끼리 아주 가볍게 야 그러면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화면을 딱 켰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심쿵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저희 어떤 합의였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날 개발을 해서 3일 만에 런칭한 게 마이돌의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로 마이돌 서비스의 베타 버전이 시작이 됐고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갑자기 런칭한 이틀 때부터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 서비스를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애들은 왜 이걸 좋아해 줄까 해서 그 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 팬들이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큰 그들의 니즈였고 이 가짜로 뜨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 심쿵하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퍼져나갔고 유저들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은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희 가장 엄청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팬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저희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기획사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팬들은 잘 안다. 팬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애들이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지 입소문이 터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차처하고 우리가 이 업계에서 잘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더 많이 깊게 파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고민은 넘어갔는데 더 큰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오케이, 우리가 팬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잘 모을 수 있어서 모아보자라고 시작은 했는데 이걸 마케팅할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저희가 자본이 있거나 뭔가 그런 리소스가 있어 시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유일한 건 사실은 이 몸과 시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우리 남는 건 시간뿐이야 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정말 못하는 영어와 그런 막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잠금하면 해제하는데 진동이 울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막 진동 울다가 뭐라 해서 너무 싫었다 이런 리뷰를 달아주면 그 다음날 진동 기능을 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난 중국어로 막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어가 없어 라고 리뷰를 달면 30분 1시간 안에 야 내가 개발자인데 중국어로 너가 메시지 번역을 해주면 우리가 넣어줄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희가 돈이 많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조금은 노하다 같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시간뿐이었으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이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대장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SNS에 자기를 구독하는 친구들이 막 몇십만 명씩 되는 그 팬들 사이의 대장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줬고 저희 서비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친구들이 저희의 마케터가 돼준 거예요. 자기들의 이 구독자들한테 야, 이 서비스 너무 재밌어, 한번 써봐 라고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게 계속 그 팬덤 안에서 퍼져나가다 보니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 중국, 뭐 일본, 동남아, 남미의 서비스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엔터업에 대해서 느꼈던 되게 막연한 공포가 그런 모든 청년 창업가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는 이게 저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걱정거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업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진짜 제일 잘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현재 글로벌 1,300만 명의 팬들이 저희 서비스를 선택해주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희가 돈이 없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청년 창업가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돈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우리는 잘 못할 거라는 되게 막연한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저희의 걱정거리였지 단점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그 고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되게 큰 의무감이 있었고, 그 결과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전혀 쓰지 않고서도 이 해외 팬들을 이렇게 모바일에서 1,300만 명이나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10억 정도의 펀딩을 받게 됐고, 현재 그 모은 팬들의 힘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획사들과 이제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해야 하는 걸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정말 1등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처럼 게으르지 않게 엉덩이가 가볍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추진력만 있다면 이건 절대 전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같은 청년 창업가들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희 회사 또한 그걸 장점으로 더 많이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도광양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도광양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명성을 뒤로 한 채 좀 드러내지 않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1980년도 때 중국의 등소평이 내걸었던 중국의 대외 정책이었고, 그 결과 현재의 중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광양해가 저나 저희 회사나 이 청년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되게 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뭔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도광양해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엔터업계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 마이돌의 이진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뭐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예, 정말 종교학적으로, 네. 예, 심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를 또 이게 잘 해주셨고, 사실 네. 이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었던 건 타겟이 명확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확실한 네. 타겟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셨으면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네.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묻지 않아도 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포 카메라라고 하는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팬들이랑 정말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실제로 상암동에서 팬들이 줄 서 있을 때 같이 줄 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을 네. 그걸 쓰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해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수익 구조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는 팬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 같은 걸 마이돌에서 구매를 해야만 진짜 스타에게 팬레터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 네. 팬들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내가 굳이 반드시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기회가 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게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레터 살다가 한 번씩 뭐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그 수능 치기 전날 네네네. 원더걸스한테 보내본 적이 있어요. 아 수능 전날이요. 하필이면. 하필 전날.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쟤는 수능 날까지 저런다. 수능 전날까지 저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부분에서 네. 이 분야로 조금 한번 내가 한번 영역을 넓혀보겠다 하시는 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팬들의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소통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 네. 그러니까 모바일 기능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약간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 VR로 360도로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요즘에 굉장히 시대가 발전해서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눈앞에서 이렇게 예. 보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네. 기획사와 어떤 협업을 맺고 제휴를 맺는 것도 관건인데 네. 그런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방법이 네. 있는가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팬을 가지고 있는 것. 예. 특히나 해외 팬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기로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기도 했지만 역으로 기획사가 해외 팬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기획사들 만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예. 저희가 저는 그걸 포인트로 무기로 해서 지금은 중소형 기획사들을 먼저 조금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앞으로 큰 기획사들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증명해 나가는 게 저희 숙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많은데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팬들을 살펴봤을 때 북미나 이 서양권의 팬들과 약간 동양권의 팬들은 조금 방식이 달라요. 이제 서양권에 있는 팬들은 약간 아티스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 쪽에 가깝다면 동양권에 있는 팬들 우리가 한국에 생각하는 그런 팬덤 문화가 강해요. 그러니까 팬클럽, 뭔가 우리끼리 소통하고 이 스타를 정말 뭔가 따라다니고 이들의 뭔가 굿즈를 사고 이런 거에 좀 강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동양의 나머지 국가와 한국을 좀 구분해 보면 일단 규모 자체가 한국이 좀 작아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한류 스타의 팬이 거의 몇 천만 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민호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웨이보 팔로워 수가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다른 동양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인구수의 차이에서 오는 좀 규모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좀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타는 무엇일까요? 스타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란 예. 저에게 약간 정장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정장이라고 하면 정장을 입는 상황 약간 좀 긴장이 되거나 네.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장의 옷 자체가 되게 편한 옷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정장을 입는 상황이란 나에게 여러 의미에서 기회를 주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뭔가 면접의 자리에 있거나. 그래서 스타란 그리고 저희 회사란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란 저에게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약간 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희는 한류 스타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스타, 일본에 있는 스타의 팬들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의 꿈이자 저희가 꿈꾸는 런웨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대표님께서 전 세계의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팬들이 네. 있습니다. 정말 하나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저희 런웨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빈주먹 불 끈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한번 날아올라 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가볍게 어디에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 몇 살이든 그게 바로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럴 기회가 잘 없으니까 되게 익숙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떨리기는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좀 저도 제가 했던 사업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시간, 당신의 메시지를 마음껏 펼쳐보세요.